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울입니다. 자, 이번 주 시행되는 대통령배를 한번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자, 국산 최강마 2023년 국산 최강마를 뽑는 무대죠. 지난해 대통령배는 이번 경주 출전하는 라운퍼스트가 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라운퍼스트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라운퍼스트가 대통령배가 시행된 이후에 대통령배 시행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20년이 조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마리 우승한 게 처음이에요. 지난해 라운퍼스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우승을 거뒀죠. 물론 최근 국산마가 약간 층이 좀 옅어졌다 그래야 되나요?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이러면서 코로나 직후에 펼쳐진 그러한 대통령배였기 때문에 지난해 대통령배가 조금 국산마 어떤 상위권 층이 좀 옅어지면서 약간 편성이 약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상적이었죠. 물론 위너스맨을 이겼으니까요.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자, 어쨌든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라운퍼스트 그리고 준우승마였던 심장의 고동이 올해는 힘겨울 것이다, 조금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라는 그런 판단과 함께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진 모습인데요. 일단 선봉에는 위너스맨이죠. 지난해 그랑프리 우승마였던 위너스맨이 사실 올 초에 좀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중반까지. 근데 지난번 KL컵 클래식을 우승을 거두면서 자존심을 좀 회복했죠. 그리고 이번 대통령배 찍고 이제 그랑프리 갈 겁니다. 대통령배 찍고 그랑프리 가는데 이번 대통령배를 과연 순탄하게 우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 KLA컵 클래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너스맨입니다. 자, 계속해서 라이벌로 통했던 투혼의 반석과 이제 동반 출격했는데 이날 투혼의 반석은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위너스맨의 어떤 경쟁마다운 라이벌다운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배는 이제 국산마 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나오고요. 아마 그랑프리에서나 다시 만날 것 같은데, 자, 위너스맨이 7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무난한 출발을 했고, 근데 초반에 자리 잡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어요. 1, 2코너 돌면서 자, 지금 못 들어가죠. 안쪽으로. 안쪽에 지금 한 3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외곽 돌고 있습니다. 지금 5위권 정도. 자, 선두를 4점권에 두고 지금 4, 5위권 정도. 1, 2코너를 조금 자리 못 잡고 외곽 돌았다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무난하게 레이스를 풀어갔습니다.
자, 4코너 초입이에요.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350m 남겨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종반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승을 거뒀어요. 자, 자존심을 회복한 위너스맨입니다. 이 경주가 이제 위너스맨의 올해 두 번째 우승이었어요. 전반부에 이제 헤럴드 경제배를 우승을 거두고 오랜만에 우승을 거뒀는데, 자, 타임을 한번 보시면 2분 08초 5입니다. 클래식 우승. 주로 함수율이 10%예요. 근데 이 마필이 2000m를 소화를 냈던 YTN배에서 입상했던 기록이 2분 8초 1. 건조 2%예요. 기록도 이때보다 좀 늦어졌고 주로 함수를 감안할 때는 더 늦춰지는 거죠. 한 1초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헤럴드 경제배하고 비교해도 기록은 뭐 0.1초 거의 동일하고 주로 함수율은 그때 당시보다 상당히 다습한 주로. 이렇게 따지면 위너스맨의 컨디션이 더 좋아진 거냐, 능력이 상승한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위너스맨의 올해 컨디션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상태가 나빠진 적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타임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마장이라도 틀렸으면 또 모르겠어요. 부산 경마장이 서울 경마장보다 기록이 좀 더 잘 나옵니다. 모래 입자가 고와요. 직선주로가 길고 완만하기 때문에 기록을 내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서울 경마장에서 뛴 기록이에요. 2000m를. 동일한 경마장. 주로 함수율과 기록을 감안했을 때는 직전 KRX 클래식을 통해서 위너스맨이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라이벌이었던 투혼의 반석이 선행을 못 나가면서 너무 뒤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너스맨이 좀 돋보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위너스맨이 잘 뛰었다라기보다는 투혼의 반석의 부진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어쨌든 올해 펼쳐졌던 대상 경주를 비교해 봤을 때 위너스맨은 뭐 그냥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회 과연 위너스맨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마필이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 위너스맨의 훈련 모습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번 대회 같이 출격하는 갤럭시 로드하고 이제 우연하게 병합을 했는데 갤럭시 로드가 앞서요. 위너스맨이 못 따라갑니다. 밀고 따라가는데.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위너스맨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위너스맨은 전형적으로 조교 때 안 뛰는 말이에요. 조교 때 덜 뛰는 말입니다. 부산 경마장에 조교 보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조교 모습만 봤고 위너스맨보다 갤럭시 로드가 더 낫네? 아니라는 거죠. 위너스맨은 훈련 때 덜 뛴다, 덜 뛰는 경향이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훈련 시의 모습은 이날은 하이군가의 병합에서 좀 여유가 많은 그런 모습이고요. 갤럭시 로드와의 병합 시에도 아마 갤럭시 로드가 먼저 추진했을 수 있어요. 그 훈련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주말 방송을 앞두고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쾌합니다. 구보를 가는데 어쨌든 이 타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1년 내내 이렇게 꾸준할 수 있다는 거 영리하다는 거죠. 뭐 체중 변동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때 체중 이후로는 큰 변화도 없어요. 올해 첫 대회 때 이제 체중이 좀 불어 있었는데 두 번째 대회부터 직전 KRX 클래식까지는 체중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코리아컵 때 조금 많이 빠졌었네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영리하게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인류마기 때문에 위너스맨은 이번에도 자기 기량은 보여줄 것이다. 자, 문제는 이제 위너스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강력한 상대로 즐거운 여정을 꼽겠습니다. 즐거운 여정. 지난번에 경남도지사배에서 원더풀 슬로에게 아주 참패를 냈죠. 레이스를 조금 어설프게 풀고 가면서 참패를 했는데 뭐 이날 경주 모습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즐거운 여정 7번 게이트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배 여왕을 가립니다. 2000m 장거리 승부 부산 경남의 5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서울의 참 좋은 친구가 먼저 선에게 나섭니다. 바깥쪽으로는 역시 서울에서 내려온 바깥쪽 6번 코스모가 자, 가볍게 밀고 나오면서 이제 선두권 가담하고 두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그리고 즐거운 여정도 바깥쪽 3위권 따라 붙으면서 6번 코스모 안쪽 2번 참 좋은 친구. 자, 이 모습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 외곽을 자리를 안 잡고 분명히 안쪽으로 들어갈 여유가 있었고 그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안 들어갔어요. 다실바 기수가 계속해서 외곽을 돌면서 외곽 3선을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원더풀 슬루는 지금 안쪽 내측 최적으로 가잖아요. 펜스에 붙여서. 이게 지금 그리 손해가 얼마입니까? 코너를 돌면서 이렇게 도는 건 그리고 직선줄에서 이제 들미가 잡혀요. 즐거운 여정 이번 경주의 여정은 경상남도 지사배 트로피를 향해 즐거운 여정이 바깥쪽 치고 나오는 가운데 11번 원더풀 슬루 무서운 걸음입니다. 11번 원더풀 슬루 바깥쪽 선두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11번 원더풀 자, 결국은 뭐 참패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배 경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버텨내지 못하고 즐거운 여정 원더풀 슬루 뭐 한 7마신 반? 정상적으로 뛰어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만 어쨌든 즐거운 여정이 너무 아니한 레이스를 펼쳤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뛰었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0m. 자, 이게 경기도지사배예요. 경기도지사배 6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트리플 티어라의 마지막 관문 제16회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안쪽에 3번마 닥터 오스카, 2번마 원더풀 유크와 함께 좋은 출발. 바깥쪽에서 13번마 라운자이언트가 빠르게 바깥쪽에서 안쪽 뒷번호 13번마 라운자이언트 여정이 이제 3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13번마 라운자이언트와 2위는 반마신 차로 좁히는 바깥쪽에 3번마 닥터 오스카, 3위로 따라가는 6번마 즐거운 여정, 그 뒤쪽에 2번마 원더풀 위크가 4위로 따라가고 5위는 8번마 3위권에서 이제 선두를 추격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갑니다. 올라서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13번마 라운자이언트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3번마 닥터 오스카,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역전을 노립니다. 바깥쪽에 3번마 닥터 오스카와 안쪽에 13번마 이날도 약간 공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모래를 뭐 맞고 따라간 건 아니네요. 어쨌든 이날은 그래도 좀 경제적인 전개를 펼쳐나가면서 3, 4코너 돌면서 외곽 돌아 나오네요. 6번마 즐거운 여정 안쪽에서는 12번마 원더풀 슬루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12번마 원더풀 슬루 4코너에서 4위까지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권 1, 2, 3, 4. 자, 원더풀 슬루가 뒤로 바짝 붙었죠, 지금. 이날까지만 해도 뭐 즐거운 여정이 원더풀 슬루는 여유있게 제압할 수 있는 경주력이었습니다. 6번마 즐거운 여정 결승선 직선주로 바깥쪽을 공략합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한 6번마 즐거운 여정 1관문, 2관문에 이어서 3관문까지 6번마 즐거운 여정 단독 선두 약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 뒤쪽에 10번마 라운 포레스트 직선주로 치고 나오는 탄력이 12번마 원더풀 슬루가 2위입니다만
위너스맨의 10번마 라운 포레스트. 그러나 이번 경주 6번마 즐거운 여정 이변은 없었습니다. 3세 최강한 말 트리플 티아라. 3세 한말 즐거운 여정 여유있게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우승한 타임이 2분 10초대. 이 정도 타임 가지고 경쟁력을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날 이후로 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즐거운 여정은. 자, 즐거운 여정 훈련 시의 모습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주 동트자보이하고 이제 동트자보이도 이번 때 이제 출마 투표에 이제 이름은 올렸는데 동트자보이가 안쪽에서 몰고 있고 즐거운 여정 외곽에서 고삐를 누르고 있는데도 넘어갑니다. 가볍게 추진해주네요. 채찍을 물고 따라가도 즐거운 여정을 따라가질 못해요. 외곽에서 압도하는 걸음입니다. 뭐 길게 갈수록 더 그렇겠죠. 하이군과의 병합 여유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컨디션은 최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트자보이를 스피드가 좋은 동트자보이를 외곽에서 저렇게 여유있게 넘어갈 수준이에요. 자, 즐거운 여정을 제가 강력한 상대로 꼽는 이유가 일단 부담 중량 때문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마련 경주인데요. 마련 경주기 때문에 3세 55.5 4세 이상 57입니다. 여기에 앞말 감량 2kg가 대집니다. 그래서 3세 앞말인 즐거운 여정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이 53.5가 됩니다. 위너스맨은 57이고요. 자, 3.5의 격차인데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타임에서 분명히 위너스맨이 한 6초대를 지금 꾸준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분 6초대 2분 한 8초대는 지금 지난번 보니까 뭐 2분 기록을 좀 당겼더라고요. 원더풀 슬로에게 참패는 했습니다만 지난번 대회 기록 한번 볼까요? 지금 기록이 정확 2분 5초 7이 나왔 2분 6초 9가 나왔네요. 많이 당겼습니다. 이날 주로 함수율이 3%였거든요. 물론 이게 부경경마장이었기 때문에 이 기록은 플러스 한 2초 정도는 더해져야 돼요. 2초 이상. 기록이 잘 나오거든요. 서울보다는. 결국 한 8초, 9초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부담 중량의 3.5 이점은 크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부담 중량의 2점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즐거운 여정 강력한 상대로 손색이 없습니다. 2주 만에 출전이라는 점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일정이긴 해요. 아마 이 대회 결과가 좋으면 이제 뭐 그랑프리까지 또 즐거운 여정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원더풀 슬루가 이 대회를 안 쓴 건 명확합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2, 3차 가는 것보다는 다음 달에 있을 브리더스컵 퀸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 우승 상금이 3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2등하면 지금 2억 2천이거든요. 이거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리고 퀸즈 투어 하반기 퀸즈 투어인데 하반기 퀸즈 투어에서 시리즈 우승을 하면 또 인센티브 상금이 1억 정도가 나와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실속을 챙기자는 거죠. 원더풀 슬로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여정은 좀 과감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더풀 슬로가 대통령배에 안 나온 이유는 나름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즐거운 여정 위너스맨 살펴봤고요. 글로벌 히트입니다. 올해 3세 최강마죠. 3세이기 때문에 55.5를 달고 레이스를 임하게 됩니다. 자, 이 글로벌 히트가
최근 코리아컵에서 위너스맨하고 이제 뭐 한번 같이 뛰어봤습니다. 마신차가 좀 났어요. 1800이었는데. 하지만 2000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죠. 2000m에서 농림부 장간배 상간마 경주의 마지막 관문이었죠. 글로벌 히트가 우승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준우승을 차지했던 스피드형 이번 대회 같이 나옵니다. 두 마필 모두 부경의 26조. 이날 한집 승부로 들어왔었죠. 3번과 8번. 3번이 글로벌 히트, 8번이 스피드형입니다. 트리플 크라운의 제3번째 관문 제23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출발 능력은 스피드형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포지션은 글로벌 히트가 잘 잡았어요. 스피드형은 계속해서 외곽을 도는 전개를 합니다. 자, 지금 한진말 두 마리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나란히 붙어 있죠. 근데 중반에 이제 레이스를 풀 때도 8번은 좀 외곽을 돌았어요. 지금도 이제 8번은 외곽을 돌아 나옵니다. 스피드형. 글로벌 히트는 안쪽 잘 파고요. 김혜성 기수 정말 차분하게 잘 탑니다. 자, 직선주로 해서 두 마필이 붙었고, 이날 만약 스피드형이 이겼다면 이번 대회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었겠죠. 근데 외곽 그렇게 돌고는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글로벌 히트가 종반 여유 있는 그림이고요. 두 마필의 혈통을 살펴봐도 매니피의 자마 스피드형보다는 투안앤드 서버의 자마 글로벌 히트가 혈통적으로 거리적성도 길게 나와요. 이 투안앤드 서버는 뭐 유명한 청담도끼 때문에 도입이 된 시수말이거든요. 청담도끼가 워낙 잘 뛰었기 때문에 투안앤드 서버까지 시수말로 들어온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뭐 활동하면서 배출한 자마 가운데 뭐 글로벌 히트가 지금은 가장 히트작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스피드형은 뭐 매니피 자마로서 거리적성이 좀 넓은 편입니다만 아무래도 장거리에서는 좀 약점을 보였던 게 매니피 자마들의 특징입니다. 글로벌 히트가 거리적성도 앞서고 경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외곽을 좀 돌았다 한들 글로벌 히트의 기량이 조금 더 우세하다 라고 봅니다. 훈련 때 모습은 지금 뭐 두마필이 거의 대등한 것 같아요. 훈련 때 모습 한번 볼까요? 26조. 자, 두마필이 병합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스피드형이 조금 앞에서 먼저 추진해서 나오는 그림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히트가 후면에서 추격해가지고 이제 넘어서는 그런 훈련이에요. 자, 보시다시피 스피드형이 안쪽에서, 그리고 글로벌 히트가 외곽으로 이제 추격해서 넘어서는 과정이 나옵니다. 안쪽에 스피드형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먼저 추진을 했기 때문이고, 길게 가는 힘에서 글로벌 히트가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두 마필 다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글로벌 히트에 대한 기대감을 2000m 장거리에서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가야 되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훈련 과정에서 갤럭시 로드가 이제 위너스맨을 여유있게 이기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물론 위너스맨이 훈련 때 조금 덜 뛴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로드는 지금이 전성기거든요. 얼마 전 뛰었던 2000m 경주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나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경남의 6경주 1등급 발표 2000m
계속해서 승부입니다. 한가운데 6번 캡틴 야키, 안쪽에 3번 닥터 페이스, 2번 마하메루, 1번 이 마필은 최근 상승세가 아주 돋보여요. 1등급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1등급에서 강마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출발 능력도 좋고 좋은 출발을 받고 지금 선행마들에게 내주고 차분하게 따라갑니다. 작전 구사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순발력과 스피드가 뛰어나면. 그리고 순발력과 스피드뿐 아니라 힘과 근성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갤럭시로드는 계속해서 선입권 전개 3위 자리를 지킵니다. 그 안쪽 10번 금화 미스틱이 4위, 외곽에 11번 강서 자이언트가 5위입니다. 중간그룹에서 속속 격차 좁혀나고 있는 2번 마하메루와 7번 판타스틱맨 그리고 9번 질시의 꿈이 안쪽 자리 계속해서 7위권 고수하면서 3코너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8번 마하타이탄과 바깥쪽 3번 닥터페이스, 1번 자, 외곽으로 그냥 자신있게 감아 나옵니다. 이제 4코너에서 승부수를 띄우면서 바깥쪽에서 손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바깥쪽 11번 강서 자이언트 유일한 3세 안말 바깥쪽에서 이제 3위권으로 모두 발 바꿨고요.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추진해 탄력적인 걸음으로 정말 단독 선두 나서 있고 2위권 싸움에서 안쪽 치고 나오는 10번 금화 미스틱과 한가운데 9번 제시의 꿈이 빠른 걸음을 보여주면서 2위 자리를 노립니다. 외곽에서 취입하는 4번 소모치고와 7번 판타스틱맨까지 정말 2위권 직선주로 해서 뭐 여유가 있습니다. 단독 선두 붙였고 2위권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판타스틱맨과 4번 소모치고가 안쪽에 9번 제시의 꿈을 위협합니다. 1번, 7번, 9번 여유있게 우승을 거둡니다. 자, 우승 기록이 2분 6초 1입니다. 일단 단순한 비교를 했을 때 원더풀 슬루가 우승했던 기록보다는 살짝 조금 늦어요. 그리고 즐거운 여정보다는 기록이 앞서 있습니다. 약 한 1초가량. 즐거운 여정이 2분 6초 9가 나왔으니까요. 이 경주는 이제 뭐 즐거운 여정이 뛰었던 대회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같은 주로 함수열이기 때문에 이 기록 차이는 이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갤럭시 로드는 57 달고 뛰어야 되고 즐거운 여정은 그때 55조를 달고 이제 뛰었거든요. 그때보다 1.5가 더 빠집니다. 그러면 타임은 두마필이 뭐 박빙 아니겠느냐. 박빙 내지는 즐거운 여정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추가 기우는 상황이죠. 근데 갤럭시 로드는 최근 5세 이제 하반기인데 최근에 이제 걸음이 부쩍부쩍 늘고 있어요. 혈통적으로도 장거리 혈통입니다. 유명한 미스터 프로스펙트 계열의 어플릿 하면 이제 힘과 근성, 장거리 능력 뛰어난 그러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로드가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적성도 길게 나오는 장거리 혈통이고 이날은 이제 51을 달고 뛰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갤럭시 로드가 이번엔 57을 달고 뛰어야 되잖아요. 이날보다 핸디를 5kg 더 얹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즐거운 여정이 1.5kg 빠지는 것까지만 얘기했는데 갤럭시 로드는 이날 뛴 기록보다 5kg를 더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여정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거죠. 어쨌든 갤럭시 로드는 상승세에 좋은 체격 조건에 이런 점등도 다크호스로 이번 대회 손색이 없는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출발 능력도 있고 근성도 좋고. 자, 한 두 더 보겠습니다. 티즈 바로우즈라는 마필입니다. 이 티즈 바로우즈도 장거리 능력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공백을 가졌다가 복귀전을 코리아컵을 뛰었어요. 그날은 뭐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티즈 바로우즈. 근데 이 티즈 바로우즈는 이날 성적은 뭐 볼 필요 없죠. 이제 뭐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컨디션도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지금 훈련 내용은 그때하고는 틀립니다. 티즈 바로우즈 한번 볼까요? 일단 훈련 양이
어마무시해요. 지금 주로에서 이 마필을 본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4주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장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고, 소속 조교사가 하위군과의 병합이기 때문에 뭐 병합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세가 낮게 깔리면서 발을 잘 써줘요. 주폭 신장력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밸런스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긴 거리를 뛰면서도 체력 소모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전형적으로 중장거리에 잘 뛸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이렇게 뭐 보조조로와 정상조로를 오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서인석 조교사가 공을 들였어요. 최근 서인석 조교사가 승부조교하고 실전에서 입상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교빨이 잘 먹히고 있어요. 자, 이번 대회는 뭐 이 정도 보겠습니다. 지난 대회 준우승과 심장의 고동도 여전히 컨디션은 양호합니다. 이 마필은 뭐 나이를 잊은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하지만 전성기 때 보여줬던 다른 마필들을 잡아먹을 듯한 그런 투지, 그런 거는 지금 심장의 고동에게서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뭐 노련미로 대체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성기 때의 그러한 모습은 한풀 꺾였다라는 게 정설이죠. 자, 그럼 이번 대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너스맨, 즐거운 여정, 글로벌 히트. 이 3세 두 마필이 강력한 상대로 이번 대회 위너스맨과 싸우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특히 즐거운 여정이 무섭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병권으로 이제 갤럭시 로드, 이 마필은 최근 흐름이 완벽하게 힘이 붙고 살아있다, 상승세를 타고 있다. 5세 하반기입니다만 뒤늦게 절정기를 맞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즈 바로즈, 근성이 대단하고 주행 밸런스가 워낙 매력적인 마필이에요. 두 마필 모두 훈련량 대폭 늘려주면서 칼 갈고 있습니다. 다크호스로서의 역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뭐 인기도에서는 뭐 라운퍼스트나 심장의 고동이 인기를 더 모을 거예요. 당일 지난 대회 뭐 디펜딩 챔피언이고 준우승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마필의 컨디션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운퍼스트는 올해 물론 뭐 짧은 거리에서 맞붙었습니다만 즐거운 여정에게 참패를 한 바 있고, 심장의 고동도 예전의 모습, 지난해 모습이 아니다 라는 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두 마필 모두 인기를 모은다 하더라도 이번 대회 입상권하고는 인연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위너스맨, 그리고 즐거운 여정, 글로벌 히트, 갤럭시 로드, 티즈 바로우즈까지 보고 싶은 레이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스피드형도 기대해 줍니다만 소속조 글로벌 히트에 비해서 혈통적인 측면에서 약간 밀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흥행 질주도 한풀 꺾인 느낌이 있고, 결국은 뭐 제가 거론해 드렸던 마필들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자, 대통령배, 일단 지금 보셔도 뭐 아실 수 있지만은 1등급 마필들의 어떤 층이 좀 옅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코로나 여파입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가 남아있어요. 지금 성장했던 마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후내년, 내년 되면 좀 많이 나아질 테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1등급 마필이 1등급 대통령배다운 그러한 레이스가 짜임새가 좀 내년 후내년 돼야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대회는 일단 위너스맨이 그동안의 어떤 명성, 관록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3세의 어떤 패기로부터 즐거운 여정인가, 글로벌 히트가 세대 교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켜볼 수 있는 대회 같습니다. 위너스맨이 지난해 그랑프리에 이어서 올해 대통령배를 움켜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봅니다만 도전 세력들이 만만치 않아요. 마무리 훈련을 좀 잘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대통령배 미리 살펴보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화요일인데요. 주중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주말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